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공직 생활을 돕기 원하는 단교양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발령을 받고 한 100일이 되었을 때쯤 만든 그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또 100일 동안 제가 겪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또 공직 생활의 느낌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서 한 5가지를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공무원 생활의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공무원 급여나 수당이나 이러한 부분도 제가 한번 다루겠지만, 오늘은 100일 동안 제가 느꼈던 공직 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제가 신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게 되는 그러한 또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런 생각과 느낌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공무원은 정말 직렬이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모든 공직 생활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일하는 일들이 바로 이 공직생활, 공무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광역시 안에 있는 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도 거기가 어딘가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사무소에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서마다 또 동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동을 보면은 저는 신규 치고는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의 나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의 나이를 또 정확히 알게 되는 또 그러한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물론 물어보면 나이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저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나이를 아는 분만 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의 동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속해 있는 행정민원팀만 봐도 팀장님은 당연히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 중에 8급 주사님과 또 9급 주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십니다. 어떤 분은 저보다 10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러한 주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도 볼 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7급 주사님들 가운데서는 계셨지만 8급이나 9급만 봐도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에는 이러한 나이와는 좀 상관없이 또 자기의 일만 또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나이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동기들을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와 같은 업무를 보는 그러한 동기들을 조금 만났었는데, 그 동기들 안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더 많았고, 물론 친구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30대 중반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규 기준으로 본다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을 할 때에는 그렇게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큰 나이에 대한 인지 없이 자신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조금 존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나이 때문에 조금 겪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공무원 조직이 생각보다 수평적이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공무원 조직이 위계가 아주 강하고 서열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그러한 조직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9급부터 1급까지 서열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급수는 위에 급수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공무원 사회는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물론 제가 일하고 있는 그곳만 그럴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상사를 만나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그 공무원 조직 사회는 어느 정도 수평적이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예를 들면은 먼저 이 동사무소에서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은 동장님이십니다. 5급이 되시고 동장님 아래 이제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팀장님들의 직급은 6급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팀, 그러니까 행정팀과 복지팀 안에 이제 그 팀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주무관님들입니다. 이 주무관님들은 보통 7급부터 9급까지 뭐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6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급, 8급, 7급 주무관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에 무슨 7급이 8급에게 반말로 무슨 업무를 지시하거나 8급이 9급에게 또 편하게 어떠한 업무를 부당한 지시나 업무들을 막 시키고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서로 존댓말을 써가면서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이 공무원 이 조직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생각과 다른 부분이었고 아주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또 상사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직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사무적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서로를 무시하고 또 서로를 차갑게 대하고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삶의 풍성함을 또 느끼면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재미있게 일을 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들도 좀 그러한 수평적인 분위기 그리고 편안하게 일을 하는 분위기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조금의 기대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100일쯤 한 넉 달쯤 했는데 이제 그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때 친절함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친절함은 친절함인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친절함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과 또 그 친밀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2년 안에는 떠날 거라는 이제 공무원 인사 이동이 보통 2년 안에 이제 또 인사 이동이 되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또 이렇게 될 텐데 보통 이제 곧 떠나고 또 다시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올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친절함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떻게 좀 깊은 친밀한 교제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애당초 조금 불가능한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서로 관계는 나이스하게 관계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실 때 또 느끼겠지만 이 공무원 조직 사회는 특별히 저도 이제 광역시라고 하는 큰 지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좁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손상이 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또 만회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고 또 어떠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 인사이동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인사이동이 있다면, 다음 주 월요일경에 인사이동이 있다면 전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주사님과 함께 또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인사이동이 되었다라는 공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분이 일을 하다가 구청으로 가셔야 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일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에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상한 또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도 동료들과 어느 정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금요일 날 인사 이동을 알게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제가 지금 짧은 기간 동안 2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상황, 내가 언제든 이곳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이제 그러한 부분도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즉 언제든 헤어질 수 있고 또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조심스럽게 인간관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나쁠 수도 있다. 개개인마다 조금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사무소에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동사무소, 우리가 시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보통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떼러 보통 동사무소에 갑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앉아 계시는 민원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과 업무를 보통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동사무소를 보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저 또한 그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 떼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원대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 분장표를 보면서 나중에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동사무소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민원대라고 불리우는 그 서류를 떼는 것 말고도 그 뒤에서 정말 많은 일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을 생각할 때에도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우리가 민원인들이 많이 가기보다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시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동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 그러한 일들을 같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민원대 뒤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내가 등본만 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초본과 같은 그러한 서류를 떼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제가 또 느꼈던 감정은 동기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신 남성들은 이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혹은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동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하게 이 동기라는 존재는 위안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동기라고 하면 같은 해, 같은 연도에 시험을 보고 합격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컫습니다. 이제 올해 지방직이나 국가직 시험을 이제 합격하게 되신다면 같은 해에 이제 합격하신 특별히 같은 지역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같은 이제 동기라고 이제 서로를 이제 칭합니다. 저는 저의 첫 근무지에 발령을 받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멀뚱멀뚱 앉아 있을 때 저보다 몇 개월 먼저 발령을 받은 동기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에게 와서 주사님, 저 주사님 동기예요 라고 저에게 말을 걸어줬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느 정도의 그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저로 하여금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떤 것을 잘 모르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그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고 이제 그분에게 또 어려운 것들을 또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또 그분이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다른 분들이 아니라 또 저에게 또 요청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동기는 어려운 그 공직생활 안에서 정말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서 요청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기수는 정말 동기들과 많이 만나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무를 보는 그러한 동기들에게는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이제 물어보고 또 도움을 청하는데 초반에 일을 할 때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동기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말 이상하게 분명히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편안하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을 하고 또 여러분들 때는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동기들 모임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좋은 동기들과 조금 소통을 하시면서 또 친해질 수 있다면 또 업무를 하는 데에 조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100일간 느꼈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이 더 많이 있는데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그 부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공무원 생활을 약간 먼저 한 입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약간 먼저 시작한 입장에서 계속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일을 보낸 지금까지의 결론.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된 것에 후회는 없다. 그런데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 할 만한 급여나 휴가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